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교통사고로 이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압박률과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이 허리나 등을 다쳐서 병원에 가보면요, 흉추 또는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이 척추뼈가 눌리면서 척추체의 높이가 감소하거나 변형이 되는 부상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보통 수술을 해야 하는지, 치료는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통증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배상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과 후유장애 보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척추체의 압박률입니다. 압박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해서 이 척추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고 변형되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 압박골절이라도 압박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일시적으로만 인정될 수도 있고 영구장애로 인정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이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제 척추의 압박률은 대략 몇 % 정도인가요?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요,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이 영상 판독지와 같은 의학적 자료에도 압박 이 정도가 나타나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았는지를 평가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이 많이 활용됩니다. 척추골절의 경우에도 골절된 이 부위와 변형 정도, 수술 여부와 신경학적 증상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애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흉추골절은 약 29%, 요추골절은 약 32%의 장애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애율이 언제나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요,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애율을 이렇게 일부만 인정하거나 또는 장애기간도 1년에서 3년 이렇게 한시장애로 제한해서 배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장애라는 거는 후유장애가 평생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장애율이라도 장애기간이 3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평생 지속되는 영구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최종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30대, 40대처럼 비교적 젊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시장애와 영구장애 사이에 배상금의 차이가 몇 배 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험사가 수술을 안 했는데 일시적인 장애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조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구장애 가능성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압박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존의 실무에서 활용해온 이 맥브라이드 관련 기준에 따르면 이 척추체의 압박률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장애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척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척추뼈가 실제로 얼마나 이렇게 눌리고 변형이 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척추 압박골절을 입었지만 보존적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사는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막 이유를 대면서 장애율을 막 낮추고 또 장애기간도 몇 년 이렇게만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 영상검사상 이 압박률이 25% 이상이고 척추 변형이 심하게 계속되어 있다면 단순한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박률이 비교적 낮고 치료 이후에 이 통증과 기능 제한이 상당히 회복이 되었다면 영구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압박률 25%라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영구장애가 확정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사고 전에 이 척추의 상태와 골절 부위, 또 영상검사 결과와 척추 변형 상태, 또 통증과 운동 제한 여부, 또 수술 여부와 치료 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같은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영상 자료라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압박률을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이 압박률과 병원의 주치의가 설명한 압박률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척추체를 기준으로 높이를 비교를 했는지, 또 사고 당시의 영상과 또 치료 이후 영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측정 방법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압박골절에서 물론 수술 여부도 중요합니다. 척추의 이 변형이나 불안정성이 심해져서 금속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받은 경우라면 척추의 수술로 인한 이 구조적인 변화가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사건보다 영구적인 이 기능 제한이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자동으로 어떤 장애율과 보상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한 부위와 범위, 또 남아있는 운동 제한과 통증, 그리고 신경 손상의 여부까지, 그리고 또 피해자의 직업까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에서는요,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이 보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해보험이나 또는 생명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면 이 척추체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서 척추의 변형 정도와 운동장애 등을 기준으로 해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해서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척추 변형 정도에 따라서 15% 또는 30%의 장애 지급률이 문제되는 보험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압박률이 일정 기준보다 더 막 이렇게 낮더라도 척추에 명확한 어떤 변형이 남았다면 일정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압박률이나 변형 정도가 더 크다면 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이 후유장애 기준은 보험에 가입한 이 시기와 또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만 보고 본인도 나도 같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요, 어떤 후유장애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이 합의금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험사는요, 환자분 수술을 안 했으니까 장애가 안 커요, 이거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 거니까 뭐 이거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 이렇게 합의를 마치고 나면 나중에 척추체의 변형과 통증이 막 계속 되더라도 추가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압박률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사가 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보험사와 이 합의를 하기 전에는 우선 사고 당시와 치료 이후의 영상 자료를 확보를 하고요, 이 척추의 압박률과 변형 정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주치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후유장애 진단이나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해서 어떤 장애율과 장애 기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보험사나 법원에서 모두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서 이 장애율과 장애 기간을 맞추려고 할 수가 있고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지정한 그 병원의 신체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시점에 장애를 평가받을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그리고 보험사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사건 초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에 수술을 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골절된 부위가 흉추인지 요추인지, 또는 척추체의 압박률이 어느 정도인지, 척추 변형과 통증, 운동 제한이 계속 남아있는지, 또 수술이나 또는 금속 고정술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보험 약관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다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압박률이 25% 이상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장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것까지 반드시 다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에 보험사가 한시장애만 인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영상 자료와 의학적 상태를 근거로 적정한 장애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개인보험의 이 후유장애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척추 압박골절은요, 겉으로는 치료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오랜 기간 이 통증과 기능 제한이 계속될 수 있는 부상입니다. 따라서 이 눈앞의 합의금만 보고 서둘러서 합의하기보다는요, 이 압박률과 후유장애 가능성을 충분히 다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급배상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압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또 자동차 보험과 개인 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급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